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12월이 되면 제 상담실에 특별한 변화가 생겨요. 외도 상담 건수가 평상시보다 3배 이상 급증하거든요. 지난 30년간 통계를 내보니 12월과 1월이 외도 발각률이 가장 높은 달이었어요. 왜 하필 연말연시일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유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상담실을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박미영 씨는 결혼 14년 차 주부였어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평소에도 회식이 잦은 편이었지만 12월에는 특히 더했죠. 12월 들어서 남편이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요. 연말 회식이 많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연말이니까 회사 행사가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12월 20일 남편이 회사 워크샵으로 1박 2일 간다고 했는데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더니 그런 워크샵은 없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 남편은 회사 신입사원과 함께 펜션에 가 있었어요. 연말 회식 핑계로 3개월 동안 속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바보처럼 고생 많다며 챙겨주고 있었는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정호 씨는 40대 회사원인데 부인의 외도를 12월에 발견했어요. 부인은 직장 상사와 11월부터 관계를 시작했는데 12월 들어서 더 대담해졌대요. 평상시에는 조심스러워했는데 12월 들어서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연말 회식이라는 완벽한 핑계가 생겼거든요. 부인은 거의 매주 부서 회식, 동기들 모임, 송년회 등의 이유로 늦게 들어왔어요. 12월 한 달 동안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항상 회식 준비하거나 회식 다녀오건. 결국 12월 30일 부인이 마지막 송년회 라며 나간 날 현장에서 발각됐어요. 세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에요. 강수진 씨는 남편이 무려 3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12월에 알게 됐어요. 남편이 12월 들어서 거의 집에 없었어요. 매일 다른 부서, 다른 거래처 회식이라고 하면서요. 조사해보니 남편은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 심지어 동창까지 서로 다른 여성들과 각각 다른 핑계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12월이라는 시기를 완전히 이용한 거죠.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핑계였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12월이 외도에 최적화된 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12월이 특별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핑계의 천국이에요. 연말 회식,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모임, 송년 파티. 12월에는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당한 이유가 되죠. 오늘 부서 송년회가 있어서 늦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 많다고 격려해주죠. 두 번째, 감시의 사각지대예요. 평상시에는 매주 회식이 있나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12월에는 다릅니다. 연말이니까 회식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담받으러 온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12월에 15번 회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연말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감정적 취약기예요.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기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보냈구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들기 쉬워요. 이런 감정적 공허함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술과 분위기예요. 연말 모임들은 대부분 술이 동반되죠.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내년에는 새 출발 같은 감성적 분위기까지 더해져요. 이런 환경에서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간적 여유예요. 많은 회사들이 12월 말에 휴가를 주거나 업무량이 줄어들어요. 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주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예요. 12월 들어서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향수를 바꾼다면 주의해보세요. 두 번째, 핸드폰 사용 패턴의 변화예요. 회식 자리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집에서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세 번째, 과도한 회식 빈도예요. 아무리 연말이라도 주 4대 5회 이상의 회식은 비정상적이에요. 네 번째,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이에요. 누구와 어디서 회식했는지 물어봤을 때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매번 다른 대답을 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귀가 시간의 일관성 부족이에요. 진짜 회식이라면 보통 9시-11시 사이에 끝나는데 새벽 1에서 2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다면 다른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관심 표현이에요. 회식 많이 힘들지? 어떤 사람들이랑 갔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의심한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요. 두 번째, 연말 계획 함께 세우기예요. 우리도 연말에 뭔가 특별한 걸 해보자. 배우자와 함께 보낼 시간을 미리 약속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세 번째, 소통 늘리기예요. 12월에는 특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올해 어땠어? 내년에는 뭘 해볼까? 같은 진솔한 대화들이요. 네 번째, 함께하는 연말 활동 늘리기예요. 크리스마스 데이트, 송년 여행, 새해 계획 세우기 등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신뢰와 관심의 균형이에요. 너무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방심하지도 마세요. 건강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12월 외도 위기를 잘 넘긴 부부들의 사례도 있어요. 한 부부는 12월 들어서 남편의 회식이 급증하자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당신이 회식 가는 만큼 나도 친구들과 만날래요.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우리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부부만의 시간도 확보했어요. 또 다른 부부는 12월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회식이 있는 날에도 들어와서 간단하게라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였죠. 처음에는 형식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이 위험한 시기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를 의심의 눈으로만 보지는 마세요. 오히려 이 시기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12월이든 언제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연말연시,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부부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연말 계획이나 고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